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원래는 이제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긴급 진단 시간으로 좀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00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게 이 전 세계적인 상품 시장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태여서요. 해외 선물 가이드 긴급 진단 시간 오늘도 역시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품 시장에 어떤 상품이 좀 크게 움직였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가 컸기 때문에 네. 우선 금하고 그다음에 달러화에 대한 그 자산 네. 그쪽에 대한 게 특히 많이 올라갔었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우선은 그 엔화 있죠. 일본 네네. 엔화도 역시 이제 그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네. 그쪽도 좀 강세를 보였던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상품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선행지수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선행지수로 봐야 되는 상품들이 이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상품들이 거의 저점까지 급락을 맞아버렸거든요. 네네. 대부분 상품들이. 네. 그래서 이거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이지만 상당히 그 시장 자체에는 큰 충격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증시라든가 이쪽은 어닝 시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단기적인 그 이슈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에서는 이거는 약간 충격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과 그 뭐 달러, 엔, 뭐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사실 원유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크게 하락한 측면도 있었고요. 네, 구리 그렇습니다. 가격도 크게 하락했었잖아요. 네, 구리가 특히 중요한데 이게 네. 이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철하고 이제 구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현재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구리가 나와 있는데 네네.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행 지표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 구리 가격이 거의 이제 전 저점까지 거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제 설 연휴라 가지고서 잠시 쉬었지만 네네. 세계에서 이제 그 돌아가는 상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가져온 건데 구리 사물물 같은 경우에 지금 네네. 거의 $2 파운드당 $2 58센트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전저점 근처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 말고도 특히 제가 말씀드리던 그 유가라든가 에너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바닥 갔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잠깐 올라갔고요. 네네. 그다음에 역시 팔라디움은 조정을 좀 받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백금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제일 얘기하는 중국 관련된 농산물들 네네. 대두하고 마른 돼지들도 역시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랬겠네요. 예. 역시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자산을 제외한 모든 상품들은 굉장히 큰 떨어졌다. 타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사실 굉장히 빠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현재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일단 중국하고 그다음 미국 쪽에 있는 전염병 관리국에서 나온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네네. 나온 그 일단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하고 글로벌적으로 나온 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두 주 사이에 굉장히 크게 그 뭐라 그럴까 확진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1월 14일인가 보네요. 1월 14일에 후베이의 이제 우한에서 나온 그 사람이 처음에는 확진자 42명에서 네. 44명이었다가 이제 42명에 사망 1명 이제 나왔던 상태였거든요. 네네. 이게. 그랬는데 28일에 돼가지고 새벽 2시 그러니까 어제 새벽 2시 같은 경우에 2,908명이니까 이게 한 60배 이상 늘어난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네. 중국 전역으로 퍼졌는데 사실 이제 우한이 그 수로를 비롯해 가지고 공항 그다음에 뭐 고속철 고속도로가 다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뭐랄까 중국으로 굉장히 빠르게 퍼졌던 거죠. 네네. 그래서 춘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대이동이 있었다 보니까 특히 그런 경향이 더 심했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걸로 봤을 때 치사율은 사실은 이제 좀 3% 정도로 좀 낮아요. 네. 예전에 사스가 한 10% 정도 됐던 거에 비하면 많이 낮은데 그렇죠. 얘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복균자 같은 경우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막 다니고 오면서 네. 이제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염력이 원체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공공장소라든가 뭐 대중교통수단
아니면은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네. 이제 특히 많이 그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보통 그 질병에 의한 그 재난이라 그러죠. 팬데믹이라 부르는 게 네네. 팬데믹급의 그 이런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단순히 중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2주 만에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실제로 네네. 지금은 한 18개국까지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시 같은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네. 중국하고 태국까지만 했던 게 이게 1월 14일자였는데 28일이 됐을 때는 16개국까지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퍼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독일이 지금 또 추가가 돼 있어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는 배로나 혹은 비행기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기서도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 중에서 호주 사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호주 가는 비행기로 해가지고 아마 경로가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그 전염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사실 이제 중국인들이 가는 곳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퍼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측에서는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고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강한 뭐 의지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뭐 그래도 적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리고 뭐 어떤 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히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그 경기에 관련된 금속, 특히 구리 같은 것들이 아주 그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가져온 지수를 보면은 일단은 잠시 반등은 들어온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급락이 왔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제 회복하는 거에는 약간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게 하나의 이벤트로서 지나가기에는 네.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게 첫째는 뭐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중국 내에서의 그냥 어떤 이벤트로 끝나면은 다행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그다음에 그로 인한 글로벌적인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 네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염력이 강한 이 전염병이 그다음에 글로벌로 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역시 그 다른 경제 지구도 역시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신흥국으로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도 네. 상당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역시 그 지역의 성장을 또 역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들로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에도 이러한 센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그 기운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죠, 상품 시장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기운이라는. 그러니까는 정확히 얘기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네.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노동력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네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물론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센티일 뿐이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그 뭐라 그럴 불안감을 가속화시켜 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품 시장이 생각보다는 많이 회복이 좀 더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상품 시장의 움직임이 거의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저점까지 대부분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네네. 위험 자산의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뭐 그 경기가 어느 정도 위축되느냐, 그리고 전염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이 정도까지 이미 심리가 많이 반영됐다면 그러면 이제는 좀 우리가 뭐 가파른 반등은 아니더라도 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등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새벽에 대부분의 그 이제 상품들이 이제 약간 반등을 하거나 혹은 양봉으로 이제 마감한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상품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안전자산으로 분류됐던 달러나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을 약간 받을 걸로 보고요. 그런 네네.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 저점을 지금 이제 찍다시피 했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거의 이제 하락 속도는 거의 이제 잡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하락이 잡히거나 혹은 이제 양봉으로 전환해서 마감했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급등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완만하지만 상승은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루 네. 정도를 더 보고서 일단 진입하시는 거를 더 저는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구리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네.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뭐 백금도 있었고 팔라듐도 있었고. 네. 백금과 팔라듐의 경우에는 그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 상승, 그러니까 매수, 롱 포지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것도 일부 조정을 좀 보였었거든요. 약간 조정을 보였던 건 있죠. 그리고 네.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갈, 여기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특히 백금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가 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음. 예, 그래서 오히려 경기 둔화를 보였을 때 백금이 종종 올라가는 경우를 보였기 때문에 네네. 이 좀 뭐라 그래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백금 같은 경우는 불황 때 강한 금속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거기다 산업화에 대한 수요도 있고 하니까는 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가 같은 경우도 에너지 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도 거의 여기도 거의 전 저점 근처까지 다 왔는데 네. 이제 유가들은 대부분이 이제 양봉 마감을 해가지고서 약간은 상승 반전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루 정도 더 보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전하게 들어가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더 본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보통 밤 10시 정도부터 해가지고서 네네. 지금 이제 서머 타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밤 10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선물은 좀 그때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너지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보시고 만약에 한 1불 이상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100틱 이상 이제 한 번에 올라가는 걸 보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른 돼지 그리고 대두를 한번 볼 텐데 네. 만약에 이런 그 투자 심리가 좀 잡힌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좀 잡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인들은 지금 뭐 여행 제한도 발이 묶여져 있는 거고요. 뭐 도시도 못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 대두라든지 마른 돼지에 대한 소비 자체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이들은 지금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아직 그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네네. 일단 보시게 되면 마른 돼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굉장히 갑자기 갭 하락을 했다가 지금 고점을 잡으려고 올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새벽에 근데 이걸 다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고 다음 대두도 역시 삼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로 계속 가고 있고 전 저점을 현재 가고 있는데 일단은 바닥을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일단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대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직접적인 그 중국인 수요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더 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전 저점을 다시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느냐 아니냐 좀 더 보고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요 같은 경우 월 말을 보든가 아니면 다음 월물 대표 월물 4월물로 넘어 한 4월은 아니고 한 5월 정도로 넘어가든가 네. 이거를 봤을 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네. 마른 돼지와 대두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네, 조금 그렇습니다. 더 하락할 것 같고 원유라든지 아니면 백금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예, 오히려 그거는 지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품 시장에 미쳤던 영향들과 함께 그럼 지금 상품 시장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